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스코어 이상의 정말 참담한 경기력. 물론 후반전 들어서는 많이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무득점으로 홈에서, 그것도 리그 9년 만에 홈경기 패배. 자, 아스날에게 그야말로 수모를 겪었던 토트넘인데요. 아무래도 현지 반응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토트넘이 못할 때마다 선수단에 대해서만 비판이 많이 갔었거든요. 콘테 감독이 그동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뤘던 성과가 있었고 좀 검증된 감독이고 좀 존경을 받는 감독이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그래도 콘테 감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비판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 킬패트릭 기자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토트넘에게는 콘테가 과연 재계약할 만한 감독일지 그 부분 좀 되물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자, 그만큼 상당히 이번 경기 패배는 토트넘에게 큰 타격일 것 같고요. 순위, 성적 이런 걸 떠나서 라이벌전,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홈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낭패감을 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게다가 경기 끝나고 좀 램스데일 골키퍼가 토트넘 서포터 쪽으로 약간 좀 도발적인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했다는 이유로 좀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램스데일 선수는 토트넘 관중 쪽에서 토트넘 팬들 그 좌석에서 먼저 좀 자극적인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선수단 그리고 관중 또 굉장히 어린 팬으로 보이는 토트넘 팬 한 명이 그라운드로 내려와서 램스데일 선수를 좀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격을 하고 올라가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아주 토트넘이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참담한 패배를 겪은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현지 반응, 현지 주요 매치 평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모처럼 6개 매체, 아무래도 빅매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매체에서 평점을 다뤘기 때문에 6개 매체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평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평점부터 보면은 필드 플레이어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최저 평점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요리스 선수고요. AI 평점은 요리스보다 손흥민 선수가 낮은 걸로 좀 좋습니다만 AI는 어디까지나 AI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산출된 스탯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뭐랄까요, 가치 평가 없이 주는 거니까 좀 일반적인 의견하고는 다른 평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AI 평점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리고 요리스 선수가 이 매치 평점에서는 무려 3점대 이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2실점을 한 경기였고 선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리스 선수에게 좀 가혹할 수 있지만 때로는 1실점이 서너 골 먹은 것보다도 더 큰 어떤 타격, 또 골키퍼의 잘못일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합이 바로 그랬고요. 정말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서 흐름을 확실히 아스날 쪽으로 좀 넘어가게 만든 그런 실점이었기 때문에 자책골 실책이었기 때문에 요리스에게는 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낮은 평점입니다. 특히나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세 군데에서 4점, 세 군데에서 5점 이러면서 평균 4.5점 받았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클루셉스키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출격을 하면서 모처럼 송케쿨 콤비가 가동이 되는데 클루셉스키가 두루두루 높은 점수 받았고요. 그리고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도 6.1점 받으면서 클루셉스키와 함께 이제 이 두 선수만 6점대 평점을 기록한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평점은 유일하게 이제 구영민에서 줬는데요. 4점을 줬네요. 자, 먼저 구영민부터 현지 매치 평가 어떻게 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영민에서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2점 줬습니다. 이거는 참 여기 얘기인들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실수였고요. 그게 경기 흐름을 바꿨다. 요 한 줄이 압축합니다. 요리스의 이날 어떤 경기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4점 줬습니다. 거의 한 게 없다. 거의 한 게 없는 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번 경기 뭐 낮은 점수를 받아도 저는 좀 항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특히 빅매치였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에이스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자, 데안 클루스케에게 6점 줬고요. 토트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다. 특히 후반전에 그랬다. 예, 전반전에 클루스케가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라이언 세스뇽 4점 줬고요. 야, 이날 페리시치가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리시치를 제치고 세스뇽을 넣었던 것은 아무래도 상대 에이스인 사카 선수를 막기 위한 그런 기용이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크로스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번 놓쳤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처럼 인디펜던트 평점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 줬습니다. 전반전 1대1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었어야 됐다. 그쵸?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스뇽의 패스가 좋았고 이게 손흥민이라면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정말 센스 있는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특히 올 시즌에 뭔가 예년의 손흥민이라면 넣었을 만한 상황에서 좀 득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뒤로는 긴 시간 동안 존재감이 없었다. 후반전 토트넘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도 주변부를 맴돌기만 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와닿네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막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좀 외곽으로 많이 좀 나와서 움직이면서 연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집중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해리 케인에게는 7점 줬습니다. 토트넘의 사실상 유일한 크리에이티브 허브다. 이 표현 멋있네요. 근데 맞는 얘기죠. 네. 자, 여러 차례 뛰어난 패스를 찔러줬고 헤더와 날카로운 슈팅은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해리 케인이 그래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저는 부진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토트넘에서 가장 나았다 이런 평가를 인디펜던트에서는 매겼습니다. 데안 쿠루첵스키 7점. 후반전 토트넘 공격에 유용한 출구이자 대부분 공격으로 넘어갈 때 일단 쿠루첵스키한테 주고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 박스로 가는 루트였다 이런 평가. 문전으로 몇 차례 크로스를 올리긴 했지만 정확성이 아쉬웠다. 자, 다음으로는 호이비에르 5점 받았습니다. 외대고르를 계속 놓쳤다. 외대고르가 3미들에서 이제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만 뭐 거기 있는 것이 계속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외대고르에게서 창의적인 연결들이 많이 나왔던 아스날인데 요거를 놓쳤고요. 이런 어떤 외대고르의 돌파를 그리고 외대고르를 잡으러 내려올 때마다 아스날의 중원 조합을 자유롭게 내버렸다. 중원에서 외대고르가 이 호이비에르 선수가 사실 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습니다. 세스뇽 5점. 전반전에 사카 막느라 수비적으로 매우 부진했고 공격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다. 득점할 기회를 득점할 저럴 기회가 있었지만 선방에 막혔다. 이고 요리스 4점. 매우 어리석은 실수로 자책골을 내줬지만 은케티아의 슈팅은 슈퍼 세이브를 해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실수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시즌에 몇 경기, 두어 경기는 이런 실수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골키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리스는 거의 한 경기 걸러 한 경기씩 큰 실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참 토트넘에게 아주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6점. 공격적인 수비 장면들로 비난받을지도 모르지만 동료들도 로메로처럼 수비했다면 토트넘이 더 나은 경기를 했을 수도 있다. 가정법이지만 어쨌든 로메로의 이런 저돌적인 터프한 수비가 토트넘에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을 했네요.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미국 방송권자인 NBC 스포츠 평가를 볼 텐데 여기는 이게 추가할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평가가 좀 있어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 줬고요. 경기 막판 10분을 남겨놓을 때까지 거의 한 게 없어. 아쉬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그 굉장히 위협적인 침투에 이은 슈팅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나요? 그래서 아니 이 장면은 그냥 멘트를 이렇게 쓴 건가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도 보면 이런 좀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위고 요리스 보면 3점 줬고요. 사카의 슈팅을 자책골로 내주는 장면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작년과는 다른 선수다. 근데 여기 보면 평가는 동의하는데 사카의 슈팅을 자책골로 내줬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크로스였는데 이거 컷백 내지는 크로스였는데 이거를 슈팅이었다고 추가할못인 것 같은 추가할못이 평가한 것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호이비에르한테 7점을 줬어요. 슈팅 2개, 키패스 2개, 피파울 3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 야, 진짜 이거 축구 모르네. 그쵸? 이날의 호이비에르를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냈다고 보는 것은 이거는 경기를 보는 눈이 없었거나 아니면 호이비에르가 어떤 역할을 띄고 경기에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해리 케인에게 6.5점을 줬습니다. 이런 경기, 이런 팀에서라면 케인은 골을 넣어야 한다.
슈팅을 4번이나 때린 케인은 경기 내내 토트넘의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였다. 그래서 7점이나 그 이상도 줄 수 있었지만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점수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결국에는 케인을 칭찬을 많이 했네요. 자, 그리고 교체 멤버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약간 추가문 느낌이 나는 게 히샬리송한테 5.5점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경기가 끝난 뒤 행동은 끔찍했다. 아니 경기 평점을 주는데 경기 끝난 뒤에 물론 그 장면이 히샬리송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램스델한테 가가지고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거를 평점 반영하는 것은 좀 약간 의문이다. 그리고 이브 비수마에게 7점을 줬습니다. 교체 들어와서 별로 한 게 없었던 비수마한테 브라이트 굉장히 좀 뭔가 밝은 빛이었다, 유일한 희망이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비스마가 그랬나요? 제가 경기를 좀 제대로 못 봤나? 아무튼 그리고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4점 줬고요. 전반전 슈팅은 램즈데일에게 막혔고 또 다른 슈팅은 수비 맞고 빗나갔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가 또 한 번 기대 이하의 경기를 펼쳤다. 많은 얘기여서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위그요리스 3점. 상대 압박을 받을 때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더니 세스령을 맞고 굴절된 사카의 크로스를 자책골로 만들어버렸다. 선방도 있었지만 실수를 범해서 경기 흐름을 바꿔놨는데 이런 실수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2분의 승다드 손흥민 선수에게 4점 줬습니다. 동점골 찬스에서 골을 넣어야 됐지만 램즈데일 골키퍼 정면에 안겼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날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안 온 것은 맞고 좀 많이 고립이 돼 있었던 거,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만 어쨌든 공격수 특히 에이스들에게 그런 어떤 상대의 견제는 숙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날아다닐 때는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한두 경기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골을 너무 못 넣고 있고 기회를 너무 못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올 시즌의 리그에서 지금 골 넣은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특히나 빅매치였고 아스날을 상대로 워낙 기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많이 낮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뭐 이번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 쉽진 않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5점. 이거 좀 보십시오. 너무 늦게 투입된 느낌이 들었다. 몸에 이상이 없었다면 선발에서 제외된 게 놀랄만한 일이다. 뭐 페리시치가 들어와서 사실 뭐 이날 뭐 대단히 한 게 없는데 이 댄 킬패트릭 기자는 페리시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스뇽이날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페리시치에게 좀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위그요리스 손흥민과 똑같은 4점을 줬고요. 큰 실수를 범하면서 아스널에게 선제골을 줬다. 맷도어티 4점. 마르티넬리를 막느라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됐다. 전반전엔 사카, 후반전엔 마르티넬리가 어느 정도 공격적인 기여를 했던 아스날인데 아무튼 맷도어티도 이날 4점은 좀 과할 수 있지만 옹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어티 역시. 호이베르에게 4점. 중원에서 압도당했고 아스널 3미들에게 기술적으로 밀렸다. 그러니까 아스널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이날 좋았습니다. 파티, 웨데고르, 자카. 근데 지금 토트넘은 투미들이었잖아요. 게다가 호이베르의 파트너가 파페사르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교정을 해주질 못하면서 전반전에 완전히 휩쓸려 갔던 토트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인 토트넘 진 것도 진 거지만 경기 내용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시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안팎으로 아주 멘붕이 좀 심할 것 같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부진도 좀 아쉬움이 분명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경기력이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경기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이런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모처럼 마스크 없이 뛰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웠던 북런던 더비 현지 매치 평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뽀빠.